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오렌티나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오렌티나는 최근 2경기 연속으로 2실점 이상을 내주며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아탈란타전에서는 초반 리드를 잡았으나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도도가 상대 공격을 막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공격진에서는 키에사와 만드라고라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모이스킨의 속공 능력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문제가 두드러졌고 중원 결장자들의 부재가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라치오는 최근 헬라스 베로나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디아가 공격을 이끌고 자카니가 도움 2개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다만 수비에서 역습에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주포인 타티 카스테야노스의 부상이 큰 변수다. 그를 대신할 페드로와 노슬린이 출전할 예정이며 수비진에서는 기고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는 상대의 수비 불안을 공략해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라치오가 피오렌티나의 수비 불안을 노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피오렌티나는 후반에 수비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라치오가 이 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카스테야노스의 부재에도 라치오의 공격진이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치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헤타페 대 레가네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타페는 주로 측면 자원인 페레즈와 솔라의 개인 능력에 의존해 공격을 전개한다. 직전 베티스전에서 패배했으며 경기 내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주포인 마요랄이 부상에서 복귀했으나 정상 컨디션이 아니며 일드림이나 우체의 제공권에만 의존하는 공격 패턴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이다. 수비에서는 제네와 알데레테가 안정적인 공중볼 경합으로 수비 라인의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레가네스는 브라나사츠의 전진 패스를 통해 할러와 대 라푸엔테의 공격을 전개하는 전형적인 단순한 플레이를 구사한다. 빌바오와의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며 찬스 메이킹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나스타시치가 새로 합류한 수비 라인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시세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곤잘레즈와 사인즈의 협력으로 수비에서 큰 문제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모두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수비 중심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팀이다. 헤타페는 제공권을 노리는 전술에 머무르며 레가네스는 전진 패스에 의존한 공격이 주를 이루지만 두 팀 모두 득점력에서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AS 모나코 대 르하브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나코는 이번 시즌 리그 3위에 오르며 매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모나코는 공격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7득점과 1실점으로 공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르하브르는 이번 시즌 리그 9위에 올라 있으며 4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시즌 초반 중위권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6득점과 7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나코와 르하브르는 최근 맞대결이 많지 않지만 모나코가 리그에서 전반적으로 우세한 팀이다. 모나코는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며 르하브르는 원정 경기에서 강팀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모나코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것이다. 르하브르는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모나코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나코는 가 중원에서의 점유율과 공격진의 활약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AS 모나코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브라이턴 앤 호프 알비온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튼은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EFL컵에서 울브스를 꺾으며 4라운드에 진출했으나 피로 누적이 우려된다. 페드로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한 컨디션은 의문이다. 마치와 오라일리, 밀러 등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의 창의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다. 하지만 카디오글루의 활약이 돋보이며 공격과 수비에서 고른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브라이튼의 풀백들이 전진 중 턴오버를 자주 내주며 역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어서 노팅엄은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허드슨 오도이와 엘랑가의 교체 출전으로 역습의 효율성을 높였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브라이튼의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자주 하기에 이들의 빈 공간을 빠르게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닐로와 상가레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프라우스가 중원을 책임질 것이며 그의 세트피스 능력도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튼은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며 노팅엄 포레스트는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다만 노팅엄 포레스트는 중원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진 점이 아쉽다.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높으며 브라이튼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브라이튼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몬차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몬차는 이번 시즌 4경기에서 아직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3무 1패로 리그 15위에 머물러 있다. 4경기 동안 3득점과 4실점을 기록하며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몬차는 주로 수비에 집중하며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득점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볼로냐는 역시 AC 몬차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3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17위에 머물러 있다. 4득점과 7실점을 기록해 수비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볼로냐는 경기 흐름을 주도하기보다는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몬차와 볼로냐는 상대적으로 최근 시즌 맞대결에서 비슷한 성적을 기록해왔다. 두 팀 모두 전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최근 맞대결에서도 팽팽한 경기가 많았다. 이번 시즌 두 팀의 경기력과 순위를 고려했을 때 이번 맞대결도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몬차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볼로냐의 수비를 뚫기 어려울 수 있다. 볼로냐는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두 팀 모두 공격력이 강하지 않아 득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레버쿠젠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초반 훌륭한 출발을 보이며 2승 1패로 리그 5위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공격력이 돋보이며 3경기에서 9득점과 6실점을 기록했다. 레버쿠젠은 빠른 전개와 날카로운 마무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볼프스부르크는 이번 시즌 1승 2패로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다. 3경기에서 5득점과 5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적인 불안정함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레버쿠젠과 같은 공격력 강한 팀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레버쿠젠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레버쿠젠은 홈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해왔다. 이번 시즌의 흐름을 봐도 레버쿠젠이 우세한 상황이다. 레버쿠젠이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볼프스부르크는 수비에 중점을 두고 역습을 노릴 것이지만 레버쿠젠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레버쿠젠은 빠른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레버쿠젠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페예노르트 대 브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예노르트는 이번 시즌 1승 3무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무승부가 많아 승점이 기대만큼 쌓이지 않았다. 특히 수비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공격에서의 결정력이 다소 부족해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기가 많았다. 페예노르트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홈 경기력을 자랑하며 이번 경기도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승리를 목표로 할 것이다. 공격진의 득점력이 살아난다면 무승부를 넘어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브레다는 이번 시즌 2승 3패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13위에 머물러 있다. 공격에서는 간헐적인 활약을 보였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작용하며 다수의 패배를 기록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페예노르트의 홈 강세를 견디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브레다는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수비의 조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역대 맞대결에서는 페예노르트가 브레다를 상대로 강세를 보여왔다. 특히 홈에서 페예노르트는 브레다를 상대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는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페예노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